안녕하세요. 이번엔 성석재 작가의 첫사랑을 읽었습니다. 소설집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 그리고 조동관 약전에서 작가가 직접 가려 뽑은 개정판이에요. 총 8개의 단편 소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은 내 작은 책방이란 유튜브 채널에서 보고 알게 됐어요. 제가 종종 즐겨 듣는데 운영하시는 분께서 무척 차분한 음성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책 이야기도 참 깊이 있게 해주시고 언젠가 성석재 작가의 첫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도서관에서 발견하고 바로 빌려왔습니다. 표제작인 첫사랑은 지옥 같은 동네에 사는 두 중학생 소년에 대한 이야기로 소년, 소녀가 문득 성장하게 되는 순간을 떠오르게 했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소설이 퀴어 문학이란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그저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순간, 그 순간의 애틋함, 아득함에 대한 성장 소설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첫사랑이란 제목이 정말 잘 어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왕을 찾아서라는 성석재 작가의 장편 소설을 읽었는데 거기에 등장했던 인물이 이 책에 실린 작품에 다시 출몰하기도 하고 또 비슷한 장소가 배경이 되기도 하는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 그리고 조동관 약전을 읽으면서 이제는 마사오라는 이름만 들어도 또는 구전 동화에 나올 법한 어처구니 없는 변두리 건달이 소문으로 신화가 되려는 얘기만 들어도 성석재 작가의 펜 끝에서 탄생했겠거니 할 것 같아요. 읽으면서 왕을 찾아서가 정말 많이 생각났던 그런 두 소설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오, 불쌍한 우리 아빠, 그리고 새가 되었네 라는 작품에서는 질감은 무지 다르지만 어딘가 좀 모자라는 짠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불쌍한 우리 아빠는 제가 보기엔 대체적으로 유머러스한데 새가 되었네는 좀 절망적이에요. 주인공 아버지의 상황이 참 애처롭고 읽다 보면 죽음이란 게 곧 선택인 걸까 질문을 하게 돼요. 경두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소년 경두의 삶도 고달프긴 마찬가지예요. 오토바이 사고로 억울하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경두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89쪽입니다. 너는 본드를 하지 않고 계집애들을 따라다니지도 않았다. 너는 착한 친구였다. 경두, 너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오토바이를 사려고 했을 뿐이다. 너는 배달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고 보상금으로 오토바이를 사려고 했을 뿐. 너는 오토바이의 쇼바를 만땅으로 올리고 불바퀴를 달고 싶어 했다. 경두, 너는 겨우 15살이고 정리를 해보자. 너의 부모는 너를 버렸고 선생도 너를 버렸고 내 친구들도 너를 버렸다. 너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았다. 내 삼촌도 버리지 못했다. 너는 사방에서 사람들을 도왔다.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이라곤 전자오락과 슝슝 소리나는 비디오를 본 것뿐. 이인실이라는 작품은 나름 통쾌한 맛이 있는 억압받던 자가 생기를 찾던 순간의 시원함이 느껴지는 소설인데 그러나 또 그 생기를 찾지 못하는 자의 씁쓸함이 같이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유랑이라는 작품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고 읽다 보면 해방 후 조선에 남게 된 일본 여자의 파란만장한 삶에 점점 빠져들게 되지만 결국엔 허무한 결말이 기다립니다. 제가 190쪽에 나와 있는 이 두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언젠가는 그 노인에게 사연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편지로 옮기게 하는 힘이 되었지만 편지를 다 쓴 뒤 그 노인이 어디에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편지를 쓰게 한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 편지를 전해주기를 아직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되었다.
내가 그 사연을 편지의 형식을 빌린 글로 옮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기 때문인데 그 시간은 2년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랍에 편지를 처박아 둔 게 3년이 넘었다. 물론 그 여인이 편지를 가지러 올 것이라 지목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그들 부부가 사라지고 난 뒤 그 술집은 주변의 요요한 불빛과 밤늦어 취객이 토해내는 토사물이며 오줌 속에 더럽혀지고 낡아가며 홀로 어둡고 깊은 구렁이 되어 몇 달을 더 버텼다. 이윽고 때가 되자 건물 주인은 일꾼을 불러 가게 문을 열어 젖힌 다음 먼지 쌓인 세간을 드러내고 해묵은 달력을 뜯어내 길에 버렸다. 며칠 공사를 벌이는 것 같더니 그 집은 아니 훤히 비치는 유리문에 하루 종일 쿵따닥거리는 요란한 음악을 틀어대는 속옷 가게로 바뀌었다. 제기랄, 모든 게 너무 빠르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고 사회가 급변하고 삶이 분주해지면서 잊혀지게 되는 이야기 또는 흔적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의 한국 사회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황당무계에서 재밌고 또 문장 읽었을 때 웃기고 애잔하면서도 허무한 이야기를 담은 성석재 작가의 소설집 첫사랑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느껴봤을 법한 기분을 잘 담아낸 문장을 읽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에 나온 글입니다. 차를 몰면서 알게 된 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뿐이면서도 특별한 존재는 아니라는 점이다. 밀리는 길 위에서는 더욱 그렇다. 꼭 나 같은 인간들이 비슷비슷한 차 안에 앉아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는 환장할 것도 같고 주눅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내게는 친구가 적고 적은 친구나마 잘 만나지도 않는다. 같은 인간끼리 모여서 우글거리는 게 싫은 것이다. 나는 차창을 열고 한숨을 쉰다.